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2017년 3월 18일 날 봤던 경찰 1차 한국사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경찰 시험은 3월 18일 날 제가 사회복지 시험하고 경찰 1차 시험이 같이 있었는데 일단은 사복 시험이 워낙 어렵게 나와서 상대적으로 경찰 시험은 좀 쉬웠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여러분 3개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 3개가 만점 방지용 문제였고 나머지 17문제는 늘 나왔던 주제들이었는데 왜 학생분들이 이것도 또 힘들게 느끼셨냐면 너무 지엽적으로 말 바꾸는 그런 단순하게 단어를 바꾸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향후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실 때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면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번 시험에서 보시면 선사부터 현대사까지 일단 골고루 나왔고요. 늘 정치사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늘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 파트는 2문제 나왔고 경제 관련 문제는 하나도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문화 관련 문제에서 여러분이 여기 고려 문학작품, 이 저자 문제, 이거는 틀리라는 문제였습니다. 보통 언급하지 않는 국문학사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전기 문화 문제, 이것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틀리셨어요. 그래서 2문제가 만점을 방지하는 문제였고, 또 하나 조금 까다로웠고 낯설었던 문제가 바로 정묘호란, 요 시기에 바로 1627년에 가장 가까운 사건이 뭐냐? 그래서 바로 철산 가도 사건 물어봤던 문제가 조금 수험생들한테 낯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문제 늘 나오는 문제들이었는데요. 좀 이따 해설 강의 하겠지만 정말 여러분 너무 단어를 바꿨네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확신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1번 보겠습니다.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늘 나왔던 문제였고, 답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석기. 민무늬 토기 이외에 입술 단면의 원형, 방형, 삼각형의 덧띠 토기. 그 다음에 또한 검은 간토기. 이거 뭐예요? 이건 철기시대였잖아요. 답이 금방 보이는 거였었고요.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것들 구석기. 구석기는 전기, 중기, 후기. 돌이 발전되는 과정 어떻게 이 구석기가 뗀석기가 발전되는지 그거 물어볼 문제는 서울시 9급에서 자주 나왔던 문제고요. 그거를 또 갖다 썼네요. 그 다음에 양양 지경리. 양양 지경리까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양 해안이나 강가 여기는 신석기 사람들이 살았던 집터고 당연히 움집은 바닥이 둥근 원형형이다. 이미 쉽게 풀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석기 때는 당연히 평등관계였고 우리가 사유재산 계급은 청동기고 그래서 1번은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번 볼게요. 고대 국가들에 대한 설명. 이거는 소위 초기 국가 설명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기원전 1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부여 동에 옥조가 있었다. 그 다음에 옥조는 혼인을 정한 뒤 신부집 뒷곁에 조그만 집을 짓고 거기서 자식을 낳아 장성하면 아내를 데리고 신랑 집에 돌아가는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대르사유제. 옥조는 민며느리제. 그래서 당연히 답은 쉽게 만나셨죠, 여러분. 2번이었고요. 틀리실 이유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 방직기술 발달 그리고 동해에 책화 있었으며 책화 설명이죠. 그 다음에 사만 중에 마한의 세력이 가장 컸으며 또 하나 마한을 이루고 있는 소국의 하나인 목지국의 리더였다. 그래서 마한왕 또는 진왕이라고 추대되었다.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였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고대 국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번 경찰 시험은 경찰은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1개, 2개, 3개. 근데 이제 가지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제시했네요. 1세기 고구려 고국천왕 왕위 계승이 형제에서 부자세스 그리고 오부의 행정 시스템 마련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세기 백제의 동성왕은 고구려를 피해서 남쪽 웅진으로 피난 갔다. 웅주로 간 사람은 바로 문주왕.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공주로의 첫 문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법풍왕 6세기 법풍왕 병부 상대등 제도 설치. 그 다음에 태조왕 오부족 중에 게르브 고시에 의한 왕위 세습이었고 또 하나 옥조를 정복했죠. 그 다음에 백제 성왕 때 수도를 사비로 천도했고 나라 이름 남부라고 했습니다. 너무 치사하네요. 지금 아직기를 1번에 건너가서 아직기가 1번에 건너가서 태자에게 한자. 아직기는 4세기고 여기는 6세기고 6세기 때는 노리사치계가 기억나겠죠? 노리사치계가 일본에 가서 불교를 처음 전파해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미음 답은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철왕
자, 고구려 동청왕 3세기 서한평 공격, 4세기 초 미천왕은 서한평 차지. 뭡니까? 2세부터 여러분 7세기 다시 한번 삼국의 발전 과정 정확히 보시고요. 이것도 늘 나왔던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다시 자 4번 너무 많이 봤죠 여러분. 진성여왕. 그럼 우리는 자 바로 밀랑, 원종, 애노의 난 본능적으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몇 번입니까? 하나, 둘, 셋. 바로 3번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2017년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애는 자 우리가 과거에 자 백성들은 임금을 뽑지 않았죠. 대신에 백성들이 자기 얘기를 했던 게 바로 밀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밀란과 관계된 것들이 좀 잘 나오는데 자 공주 명확소에서 망이 망소에는 무신정변 때였고 그 다음 홍경래는 바로 19세기 초 1811년 순조 때 일어났던 19세기 초 밀란이고 그 다음 김은돌의 모욕 사건은 이건 뭡니까? 신문학대 사건이고 김은돌의 모욕 사건 이콜 강력한 전제 왕권의 상징이기도 하죠. 왜? 문제가 되는 증거들을 자 숙청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게 여러분 조금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어쨌든 고려시대 발생 순서인데 자 상공유사 뭡니까? 충렬왕. 그 다음에 상종고급 예문은 외우기도 쉽죠 여러분. 제가 항상 1, 2, 3, 4 1234년 자 고려 최후 정권하에서 고종때였고요. 자 박서 강조했습니다. 박서는 몽고하고의 1차 침입 때 자 몽고가 1231년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여러분 박서가 몽고하고 싸움해서 어쨌든 승리했던 자 인물이었고요. 망건다 이거는 충선왕이고 자 그 다음에 원종의 개경환도 자 무신정변의 끝나며 우리는 원간섭기 들어가며 1270년 그래서 어쨌든 자 시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항상 큰 흐름 중심으로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경찰 2차는 서울시 구급 문제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 그대로 변형시켰었는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뭐냐면 무신정변기에 있었던 이런 사건과 밀란 이런 것들 섞어서 물어봤던 문제였는데요. 이런 큰 흐름 중심으로도 보시면서 다시 그 시에 일어났던 사건들 정확히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보면 자, 5번. 고려시대 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어쨌든, 자, 충렬왕, 충선왕 또 나왔네요. 자, 어쨌든, 충렬왕 때 경사, 교수도감 두고, 자, 경학과 사학을 강조했고, 자, 경학, 유교 경전, 사학, 역사. 그 다음에 유교 교육 기관에 문묘를 새로 두고 유교 교육을 강조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경사, 교수도감을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정확히 알았던 아는 개념 갖고 문제를 푸는 그게 실력이죠. 자, 그러면 충선왕 때 자 일단은 원의 선명력 여러분 정말 제가 강조했던 게 자 조선 세종 때 칠정산 얘기할 때요. 칠정산은 자 원의 수시력 당의 명의 대통령 그리고 자 아라비아의 회력 이걸 바탕으로 여기에 자 한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강조했던 게 원의 수시력이란 말이에요. 원의 수시력, 명의 대통령, 영양의 대통령, 그 다음에 아라비아 회력 이런 걸 바탕으로 자 한양을 여기다 첨가시킨 게 칠정산. 칠정산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했어도 원의 선명력이 아니라 선명력은 단거고 원은 수시력이고 단거까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일단 조금 여러분 제가 아까 총평에 조금 개념들을 좀 바꿔서 내는 그런 조금 실력은 아니고 좀 지저분한 그런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이번 경찰 시험은요. 근데 얘가 자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 고려 건축물 늘 주시포 양식, 다포 양식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예산 수독사 대용전은 고려의 대표적인 다포가 아니라 주시포 양식.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죠. 고려인대 의상 이 답을 4번으로 할 일 없죠. 자 의상은 통일신라 스님이고 자 여기 흥항사를 근거지로 화엄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했던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이고 그래서 지금 자 이미 여러분 우리는 자 의천도 알고 있고 정말 여러분 수덕사는 주시포 양식이라는 건 정말 아셔야 되고 작년 취급시험은 이런 문제 또 물어봤었고요. 그 다음에 칠정산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럴 때 칠정산과 함께 원의 수시험을 외웠다면 아는 지식을 제끼시면서 자 경사 교수도감을 열심히 안 봤어도 남은 것은 하나뿐이 없네. 이게 여러분 또한 자 우리가 어떤 소거법에 의한 문제 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한 개념을 잡는 훈련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여러분, 이거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봐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다 틀리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4월 8일 날 국가직 시험을 앞두고 지금 학생분들이 선생님 이거 어쩜 좋냐고 하는데 이건 사실 틀리라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어떤 만점을 맞기 위한 그런 문제였고요. 이번 시험에서 7번은 틀렸어도 이렇게 당락에 결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 얘기인데 어쨌든 자 임추는 무슨 국순전 이런 여러분 의나 문학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지연은 무슨 백운소설 백운소설은 이규보가 쓴 거고 그러면 다시 이지연을 뭘 썼냐면 요공팩에서 이게 바로 이지연이 쓴 거고 다 바꿨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안집은 최재라는 인물이 쓴 거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리을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여러분 국문학사 문제고 국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출제자가 의도한 거죠. 문화사 파트에서 가장 안 냈던 부분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틀려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당락엔 결정되지 않았을 거고요. 이번 경찰 시험은 일단은 90점 맞으면 아주 여러분 완전하게 굉장히 잘 본 시험이거든요. 바로 문화사 2개. 요게 틀리라는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구석까지 좀 한번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겠네요. 이규보, 그 다음에 이지연 이런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이거는 여러분 최자입니다. 최자. 그래서 최자라는 인물 낯설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요거 강의 함께 해설도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그 해설에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보다 사실은 7번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런 7번 문제는 사실 틀려도 된다는 거. 대신에 다른 문제를 틀으시면 안 되죠. 이런 것들. 사실 나머지 문제는 늘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것들은 또한 낯설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런 문제는 틀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무난히 아는 지식 갖고 풀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강조 안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의 사회 모습. 일단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앞뒤 말 사실 바꾸는 문제. 뭐였습니까? 향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고려 전기 향도는 불교와 관련된 신앙적 조직이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가면 마을 공동체 조직으로 바뀌고 그래서 당연히 앞뒤가 바뀌었죠. 고려 전기의 신앙적 향도가 고려 후기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바로 그런 마을 공동체를 바뀌어서 상력군이 나오고 이게 바로 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와 후기를 바꿔서 냈네요. 나머지는 여러분 개경, 서경, 12모, 상평작, 둔거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제2보, 빈민구제기금 당연히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귀향형인데 사실 이 지문은 여러분 제가 7차 교과과정 10년 전에 처음 들어간 교재 내용인데 사실은 그동안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실 이거 나왔다고 해서 이거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늘 나왔던 향도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귀향형이 있었다 또는 본간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 개념만 잡으시면 되고 고려는 워낙에 중한제 즉 중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반역죄와 함께 불효죄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불효죄를 중하게 처벌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이렇게 귀향역을 받은 사람이 부모상을 당했을 때 그들이 유영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 휴가를 줘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게 했던 거 이건 너무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은 사실 몰라야 돼요. 여러분은 이 귀향형 또는 귀향형 고려는 귀향형 중에 귀향형이 있었던 나라죠. 자기 본관에 보냈던 그래서 어쨌든 당연히 귀향형도 있더라.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9번 문제. 조선 전기 들어갑니다. 조선 전기. 지금 기본적인 여러분 기출 문제들을 다 짬뽕해서 냈고요. 그러면서 또한 말장난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일단은 답이 보이네요. 지금 3번 서울들은 절대 문과를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문제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 4번 같은 지문도 늘 나왔던 지문이니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여러분, 가지수 고르다가 이번에는 OX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게 너무 붙어있어 조금 보기가 나쁘다. 조금 띄워놓을걸.
OX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 정확한 개념을 잡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OX를 보다 보면 조금 고무 분량이 많아지고요. 자꾸 이상한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잡으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또 문화 관련 문제였죠. 출제가 작성했어요. 여러분 작정을. 자, 세종 때, 자, 촌로들, 즉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존중해서 우리나라의 기후 풍토에 알맞는 자, 독자적인 농법을 위한 농사직설 편찬되었다. 자, 옵니다. 그 다음에 자, 강희맹은 금양잡록이잖아요. 그러면 자, 양화소록은 성종 맞지만 이거는 강희안이 쓴. 그래서 자, X고요. 그 다음에 문종 때 김종서 주도하에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전쟁사. 자, 역대 전쟁사. 제가 자, 이런 군사 관련 책은 병장도설이나 또는 동국병가 둘 중에 아무거나 입에 맞는 거 확실하게 외워두고 개념을 잡아라. 그럼 둘 중에 하나. 자, 뭐야? 역대 전쟁사는 병감. 우리의 자, 감이라는 것은 늘 뭐였어요? 자, 거울 감자. 그래서 어떤 역사를 돌아볼 때 감자가 많이 붙는데 전쟁사는 동국병감이고 병장도설은 군사훈련 지침서적.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5세기에 성현에 의해서 자, 평양, 개성, 경주 등 옛 도읍지를 배경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불의에 대한 비판 등 민족의 자, 이 필연잡기. 이게 여러분 좀 낯설단 말이에요. 강조 안 합니다. 강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정확히 잡으시면서 자, 필연잡기는 서거정이거든요. 서거정. 그래서 어쨌든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기억은 확실하게 잡았고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강희맹은 금양잡록이라는 걸 잡아야 됩니다. 금양잡록이 더 중요해요. 양화소록은 10년에 한 번 나올 또 말똥한 지문이고 자, 과거에 7급 지방기에서 한 번 나왔던 거고요. 조선 전교와 조선 후기 물어볼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자, X인 거 아시고 그럼 좁혀가는 거죠 뭐. 그 다음에 자, 병장도설은 당연히 자, 여기 우리가 X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서히 가다 보면 이제 다 해당되지 않으니까 답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답은 여러분 3번이고요. 그래서 필연잡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나머지 자, 농서, 강희맹의 금양장로. 그 다음에 저희가 자, 동국병감 역대 전쟁사 또는 병장 도설은 그림 듣자. 군사훈련, 자, 그림으로 군사훈련 지침서, 그 개념만 정확히 잡으시면 이런 문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자, 근데, 자, 요게 여러분 조금 많은 분들이 좀 당황했던 문제긴 하네요. 자, 그 다음 11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틀렸던 난도 상해 문제예요. 이거는 조금 좀 꼼꼼하게 그러면서 전체 흐름을 잡았던 분들만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쉽진 않았죠. 자, 다음 중 제시된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나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대금국은 대금국의 칸, 즉 한은 조선 국왕 제에게 글을 전한다 해놓고 자, 출처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인조실록, 인조 5년. 그러면 인조 5년에 자, 대금국, 즉 후금이죠. 후금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때 일어난 사건이 자, 우리가 바로 정묘호란이잖아요. 자, 1627년. 바로 이 사건. 그러면 자, 정묘호란과 가장 가까운 사건이 뭐냐? 일단은 뭐 이미 자, 우리가 시험은 본 거기 때문에 답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거 정확히 보시고요. 후금이 건국한 것은 광해군 때예요. 여러분이 자, 연도까지는 알 거 없지만 어쨌든 자, 후금은 1616년에 자, 바로 자, 후금이 나옵니다. 여진이 후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보단. 그럼 이거는 자, 중요하죠. 숙종 때 송시열의 건의로 명나라 황제의 사당을 우리의 궁궐 안에 세우잖아요. 자, 이제 명은 망했지만 명나라에 계승한 문화국가는 조선뿐이 없다라는 정통 성리학적 입장에서 나왔던 게 대보단. 자, 그 다음에 가도사건. 이게 여러분 낯설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셔야 돼요. 삼전도. 자, 이거는 작년에 또 나왔던 자, 이게 지문인데요. 자, 삼전도의 구력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병자호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지금의 자, 서울, 잠실, 송파. 그쵸, 여러분, 잠실, 송파. 그쪽에 삼전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 청나라 임금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 패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정묘호란인 거 알면 자, 이제 가장 가까운 사건 이거죠. 자, 이거는 바로 뭐였냐면 자, 지금 조선은 자,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한 이후에 명은 점점 쇠퇴되고 여진은 고개를 들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17세기 광해군 얘기했었습니다. 자, 광해군의 외교를 뭐였어요? 명과 후금 사이의 실리적 중립외교.
그래서 이 중립외교가 이제 정통 성리학자들의 반발을 샀고 또한 광해군의 반윤리적 행위, 즉 자신의 이복 형제 죽이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계모를 내쫓고 이런 사건으로 두 번째가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인조 반정을 계기로 자 조선은 서인질이 권력 잡으면서 서인질의 외교는 무조건 친명 배금 외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에 뜨고 있는 바로 새로운 세력인 자 여진을 자극했잖아요. 여진이 자 그래서 조선의 이 외교에 굉장히 지금 자 반발하고 있는 참에 자 명나라가 우리나라 이쪽 자 평안도 이쪽에 철산에 가도라는 섬에 얘네가 지금 자 군대를 동원해서 여기 머무르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또한 자 언제였냐면 이게 바로 1627년 이때 사건이었고요. 자, 이거 안고 동시에 또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이갈의 난. 그래서 이갈의 난이 일어나고 이갈은 죽었지만 이갈의 난을 일으켰던 잔당들이 후금에 들어가서 자, 지금 조선의 정치에 개입해 줄 것을 요구했고 가뜩이나 그의 자, 명나라가 철산에 와서 자, 후금을 공격할 준비를 하자 열받은 후금이 자, 우리나라 먼저 쳤죠. 이게 바로 자, 인조 5년의 정묘호란. 여기서 우리는 지고 무슨 관계 맺는다? 형제 관계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했지만 자 3월 18일 날 봤던 자 경찰 1차 시험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사회복지 시험에서 물론 출제자는 다르지만 출제자가 뭔가 지금 2010년 이래로 2017년 대한민국의 어떤 현실과 함께 자 2016년부터 여러분 좀 강조했던 게 인조 때 상황이에요. 인조. 그래서 이 인조 때 우리는 두 번의 호란, 자 정치인의 또는 왕의 무능함, 그리고 서인들은 백성에 대한 의리 지키지 않고 명에 대한 의리 지키다가 결국 두 번의 호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 속에서 여기를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자 경찰은 여기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사복은 자 인조 이래로 두 번의 호란에서 우리는 소현세자 그리고 복림대군이 청에 끌려가게 되면서 바로 향후 이 복림대군 효종되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 자 기억이었고 자 여기 효종이 니은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물어보면서 인조하고 효종을 헷갈리게 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7세기 상황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면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볼게요. 늘 나오는 붕당 얘기. 여러분, 조금 길어서 그렇지, 늘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자, 조선의 사림 세력의 분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부터 리을까지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선조가 즉위하면서 사림 세력이 대거 중앙 정계로 진출하여 전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자, 사림 세력은 척신 정치의 잔재를 어떻게 청산할까를 둘러싸고 갈등이었다가 자, 김연을 지지했던 기억. 자, 그 다음에 심의경을 지지했던 이쪽.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심의경, 시옷을 기억하라. 시옷, 서인. 그리고 이쪽은 동인. 그래서 동서붕당이 시작된다. 이후에 자 동인들은 정렬이 모반 사건과 좀 있다가 정철의 건조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는데 자 바로 서인을 강경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쪽이 누구였다? 북인이고 급진파. 아니다. 서인에 대해서는 조금 온건하게 처벌하자. 이게 남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자 동인과 서인으로 붕당되고 다시 동인은 좀 안 보이나요? 이쪽으로 쓸게요. 자 제일 먼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동인은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진 이 과정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서 향후 자 그 이후에 자 붕당 정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죠. 자 기억하고 니은 자 동서분당은 척신 정치 잔재의 문제와 함께 이조 전랑직 자료를 놓고 시작된 거잖아요. 맞고요. 그 다음에 자 디귿 자 디귿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여기 남인. 남인은 자 니은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자 서인을 영모로 몰아 정권을 독점한 경신왕국 이후에 안녕하시죠? 경신왕국은 누가 권력 잡은 사건이에요? 서인이 권력 잡은 사건이죠. 누구를 내쫓은 거예요? 남인을 내쫓은 거잖아요. 경신왕국 숙종 때. 그래서 당연히 답은 여러분 자 2번이 됐네요. 그 다음에 자 현종 때 예속 논쟁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서인과 자 이들 남인 사이에 자
효종의 정통성을 둘러싼 자,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자, 우리가 강조했던 거. 자, 서인들은 신권 중심의 역사를 강조했고, 신권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고, 남인은 왕권 중심의 자, 정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예속론제 때, 자, 이 남인들은 길게 입자. 자, 그리고 여기 서인들은 짧게 입자.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임진왜란 끝난 이후 자 리을이 집권하면서 광해군 때까지 전국을 주도했다. 바로 이들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자 강조했던 우리가 자 여기 동인과 자 서인 다시 북인과 남인. 그러면 당연히 이 자 여기 리을 다시 여러분 여기서 아까 자 급진파 이들은 북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해군 때 누가 권력 잡았다? 당연히 북인이 권력 잡았다. 그래서 자 북인의 실리적 중립외교 그걸 기억하시고요. 붕당 정치 얘기할 때는 여러분 항상 전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강조했지만 자 1번 선조 때 어떻게 나눠졌는지. 그래서 뭐였습니까? 동인, 서인, 자 북인, 남인. 그 다음에 다시 자 이어서 자 북인을 언제 권력 잡았다? 광해군 때. 그리고 다시 자 인조 반절 계기로 서인들이 권력 잡았고 그 다음에 인조, 효종, 현종 이 세 시기가 이질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누가 집권다? 서인이 집권다, 남인이 견제다. 그래서 특히 자 현종 때 일어난 사건이 예속 논쟁이다. 자 1차 예속 논쟁은 누가 이겼다? 집권당 서인의 1년설이. 자 2차 예속 논쟁은 견제당 남인의 1년설이. 그래서 남인이 이겼잖아요. 자 이 상태로 그대로 숙종으로 간다. 그래서 숙종 초기에는 누가 권력 잡았다? 남인들이 집권당이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경신왕국. 자, 경신왕국에서 누가 여러분 피를 봤다? 네, 남인이. 그리고 서인이 권력 잡게 되면서 이제 서인에 의한 일당 전정치가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기사왕국에서는 다시 누가 권력 잡았다? 네, 남인이. 서인이 피를 보고 다시 갑술왕국에서 자 누가 권력 잡았다? 다시 서인이. 그래서 이런 흐름들 꼭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자, 바로 그 다음 얘기잖아요. 숙종, 영조, 정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출제자는 지금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겠네요. 지금 조선후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자, 먼저, 인조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 그 이래로, 여기, 자, 선조 이래로 어떻게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지 흐름을 잡았죠? 그러더니, 자, 13번 문제 보세요. 13번이 바로 뭐예요? 숙종. 영조, 정조의 자 정치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흐름만 여기만 잘 잡았다면 문제 3개를 그대로 맞추시는 거죠. 그래서 늘 흐름 중심으로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인사관리를 통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탕평론을 제시했으나 말만 탕평체 누구였어요? 숙종. 오히려 그는 3번의 황국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을 통해서 오히려 일당 전정치, 더욱더 파행적인 정치를 이끌어갔죠. 그 다음에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게 바로 정조의 줄론 탕평체. 그 다음 왕과 신하 사이의 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붕당을 없애자는 논리에 동의하는 탕평파. 누구였습니까? 영조의 완론 탕평체.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자, 답은 보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서울과 노비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였으며 이거는 영조, 정조 다 해당됩니다. 상공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상업 행위를 허락하는 통공정치. 이게 바로 누구예요? 정조의 신해통공. 1791년 6.2전을 제한 시전상인의 금난조건 철폐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 기출문제였고요. 자, 이러한 용어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산업학사 기출족보 보시면 이거 그대로 기출족보에 있는 기출된 거죠. 뭐 제 책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 책에도 다 있는 기출문제고요. 그거 갖고 다시 살짝 하나만 바꿨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개념을 정확히 잡으시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이제 문화사 문제. 여러분, 그래서 결국 여러분 박지원, 자, 실학자 정약용, 이종이 물어보는데 지금 이 문제가 왜 황당하냐면 너무 성의 없이 냈다는 거죠. 그냥 단어 바꾸는 거. 사실 2016년 계리직 문제도 그랬고요. 지금 요즘에 자꾸 이렇게 단어를 바꾸는 이런 이건 수준 있는 게 아니라 지저분한 문제. 자, 그러면 이거였잖아요. 답은 3번인데
자, 정령의 3대 저서 뭐였습니까? 바로, 자, 경세유포, 목민심서, 흐문심서인데, 자꾸 말 바꿔서 낸다. 그래서 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 지방행정의 개혁, 지방관, 이게 바로 목민심서고, 그 다음에 중앙정치의 개혁은, 자, 경세유포고, 이거하고 이걸 바꿔서 냈잖아요.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 자, 이 문제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은, 자, 그 다음 시험을 또 우리가 앞으로 저 경찰 이래로 또 여러분, 자, 4월 8일 날 또한 국가직도 있고 여러 시험이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한 경찰 2차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항상 공부하실 때 정확하게 다시 박지원도 보시고 이익도 보시고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조선후기 실학자 관련 문제죠. 한번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 15번 문제. 다음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 치해법권, 해안칙령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인데, 제가 강화도 조약에서 늘 외웠던 게 뭐예요? 자, 상부 세 개를 여는데 막연하게 공부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부산, 원산, 인천 순으로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이게 순서였고 당연히 답이 1번인 거를 자 쉽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그냥 막연하게 부산, 원산, 인천 그냥 이게 순서인지 모르고 외웠던 분은 이 문제를 다 일일이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지만 어렵게 풀 수 있는 물론 답을 맞히면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자 부산을 제일 먼저 얻고 좀 이따가 원산 그리고 인천 이게 순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시면요. 자, 이제 조선이 서양국가 맺은 최초의 조약, 이거 뭐예요? 조미 수호 통상조약 얘기하는 거고요. 자, 북경, 한성, 양화진에서 양국 상인의 무역을 허용하고 지방간이 발행한 여행 허가증이 있으면 내지 통사,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고. 크게 어렵지 않았죠, 여러분. 그래서 강화도 조약 내용 정확히 알고 있는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임오군란 결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 근대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근대적 조약들 그 조약이 갖고 있는 불평등성 이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볼게요. 이런 문제도 여러분 정말 보고 나면 화가 나는 문제죠. 자, 말을 바꿨네요. 자, 우리가 이 동학운동가 하게 되어서 특히 경찰 시험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 정말 잘 나오는데 자, 이번 시험은 조금 그랬네요. 자, 여기 한성조약을 빙자하여 조선에 파견된 일본군에게 농민군은 공주우금치에서 패하였고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자, 동학운동은 실패됐다. 그렇사지만 자, 이때 자, 청하고 일본은 한성조약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죠. 텐진조약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게 좀 허망하네요. 자, 갑신정변 결과 텐진조약에서 청일 양국군 철수 그리고 다시 상대국에게 군대를 보낼 때는 한 달 전에 상대국에게 통보한다. 그런데 1894년 우리 정부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청에게 도움을 청했고 청은 자, 그대로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그냥 오면서 일본에 통보하게 되면서 일본군도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한성조약이 아니라 텐진조약. 근데 작년에 여러분 2016년 서울시 구급도 그렇고 지금 지방직도 그렇고 지금 약간 이렇게 기본 문제에 잠깐 말을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교수님들이 OX 훈련을 가끔 시켜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개념들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OX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는 O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죠. O를 알면 그대로 X는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이면 수험생의 시간은 한정됐기 때문에 결국 정확한 개념 자 텐진조약을 어기고 왔다는 거 알면 풀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동학운동의 시작은 전라도 고부에서 그래서 제1기 고부밀란 그 다음에 전주화약을 계기로 동학농민군들은 내정을 개혁할 목적으로 전라도에 뭘 두었다? 직강소를 그 다음에 다시 당시의 집권 세력과 일본 침략 세력의 탄압으로 실패했지만 이들의 요구는 가보개혁의 일부 반영되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서의 개혁안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에서의 개혁안 이게 자 그에 있었던 1차 가보개혁에 들어가는데 뭐였습니까? 신문제도잖아요. 신문제도. 갑신, 문벌 폐지, 동학 아주 구체적으로 자 신문제 폐지겠죠?
저 백정이 쓰는 패링이가 자 이런 평량가 없앴고 청산가부 결혼을 허용해라 이런 것들 재혼 허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실현되죠. 모두 허용되었다는 틀이죠. 또 다음에 이게 모두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개념을 잡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다음 미추준 제국에서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근대사에도 어렵지 않았네요. 대한제국은 세계 만국이 공헌한 자주 독립이다. 자, 그랬으면 자, 대한제국의 개혁은 지계 발급. 그래서 답은 자, 2번이 됐고. 자, 군국기무처는 언제였습니까? 1차 가보개혁 때. 대한제국은 1897년부터 1910년 있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지주업법 개혁. 자, 이거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 해상공급 폐지.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는 갑진정변에서의 개혁안. 그 다음에 정책을 전담할 기구로 통일기무안부. 이거는 자, 고종 초기에 자, 정부의 자, 개화기구였었잖아요. 그리고 신식군 별기군 1881년. 고종은 고종이지만 이건 대한제국 1897년 얘기고 이거는 자, 조선이라는 왕조였을 때. 자, 바로 고종이었지만, 자, 1880년대 초. 그래서 시기를 정확히 잡으시고요. 이 역시 어렵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자, 1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단체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늘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냐면 일단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자, 문제는 굉장히 좋은데, 보기에서 좀 황당해지죠? 자, 일단 답을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거, 똑같이 3월 18일 날 봤던 4번 문제 조선혁명 선언 사로 나와서 바로 의열단 물어봤던 문제 나왔잖아요. 한국사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교수님조차도 여러분 조선혁명 선언을 얘기 안 하시는 교수님 안 계십니다. 더더구나 이거 신치호라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이거는 기본.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기본봉이 작성하지 않았죠? 기본봉은 자 의열단을 만든 사람이고 자, 의열단 창립 선언문인 조선혁명 선언문 신치호고 그 답은 지금 2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문제는 좀 괜찮았지만 사실 결과물은 조금 그러네요. 너무 뭐라고 하나요? 참 약간 허망했네요. 다시 한번 보실 게 뭐냐면 개념 잡기. 자, 우리는 다시 자, 의병장으로 활동했던 임병찬. 어쨌든 1910년대.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자, 우리는 얘기했던 국권 반환 요구서 얘기했잖아요.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자, 임병찬의 자, 바로 우리가 강조했던 1910년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가 있었어요? 1910년대에 자, 강조했던 게 독립의금부와 대한광복회였었잖아요. 이거는 자, 독립의금부. 그럴 때 여러분 별도로 또한 자, 대한광복회도 알고 계시고요. 자, 3년 전 국어 문제는 이거하고 자, 말 바꿔서 또 낸 적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919년 만주에서 일본인 요인 암살 시민통치 기관 파괴를 목적으로 소수 정예 요원. 자 이게 바로 뭐였어요? 이게 바로 의열단이었고 또한 작년 2016년 자 우리가 통신경찰 이쪽 따로 뽑았을 때 자 이게 기출도 됐었는데 이걸 바꿨죠. 또 이거를 만주 대신에 상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러분 자꾸 말만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 자꾸 그런 식으로 보지 말고 정확한 개념을 잡으시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 193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결성한 것은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당의 중요한 자 애국단이고 여기서 활동했던 중요한 인물은 이봉창, 윤봉길 활동 확실하게 잡으십시오. 그 다음에 1940년 만주와 시베리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흥무관학교 출신의 독립군 간부와 중국 대륙에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애국청을 모아서 창설됐다. 40년에 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부대 한국광복군이잖아요. 1940년. 그래서 광복군의 활동 물어보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1910년대, 1920년대 그리고 다시 30년대, 40년대 시기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문입니다. 답은 허망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이런 것들은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이것도 뭐, 여러분, 지금까지 경찰 문제였으니 이건 뭐 그냥 껌이죠. 너무너무 쉬운 문제죠. 경찰에서도, 여러분 이거, 자, 얼마 전에 또 이거 어렵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1차부터 5차 개헌 기억하라. 자, 이거 바꿔서 냈네요. 그래서, 자, 1차 대통령제, 그 다음에 2차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3차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4차 주석체제, 5차 주석 부주석. 그리고 제가 기출문제, 여기가, 자,
여기를 물어봤던 문제도 있었죠. 요 시기에. 주석체제. 그래서 40년대 이거 나와서 이게 경찰 문제였잖아요. 이거 나와서 다시 뭘 물어봤냐면 바로 여기 물어보는 거. 광무법권의 활동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연결고리를 잘 지으시면서 자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자 현대사에 관련 문제 여러분 자 달랑 한 문제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이 현대사 관련 문제가 조금 자 꼼꼼하게 공부 안 하신 분들 또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사는 늘 여러분 각 정부의 사건들을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죠. 자 노동기구. 자 이거는 우리가 소위 노태우 정부 때 이루어진 거죠. 1991년. 그 다음에 이게 다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자 금융실명제 1993년이고 그 다음에 경제협력기구 OECD 가입은 1996년이고 그 다음에 제14대 대통령은 김영삼 1992년. 자 우리가 12월에 대통령 선거 실시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조금 볼 줄 아시면 되죠. 자, 그래서 순서 맞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고요. 어쨌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경찰 문제가 제일 까다로워요. 그래서 경찰분들은 특히 자, 이 영어하고 국사가 원점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머지는 조정 점수. 그래서 100점 맞아도 점수가 내려가지만 영어와 자, 국사는 그 점수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 국사인데 경찰 시험을 이렇게 말장을 하는 그리고 뭔가 가지수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얘기를 또 강조하고 싶고요. 또 하나 경찰뿐만 아니라 제가 특히 서울시 9급이나 서울시 7급 그리고 국가직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런 경찰 유형 문제를 잘 봐라. 왜? 요즘에 가끔 자 서울시와 국가직자 7급도 이렇게 단순하게 말장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만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정말 출제자가 낸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지금 자 인조 때 있었던 가도 사건 그 다음에 틀리라는 문제는 바로 문화사 문제 2개 고려 문화 조선 자 필원 잡기 그것만 여러분이 좀 만점을 방지하기 문제였고요. 나머지 지금 20문제 중에 자 17문제는 늘 나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 시험 보고 나서 학생들이 그냥 무난했다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래서 바로 자 무난한 문제 맞았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더 기본 개념에 주력하시고요. 큰 흐름을 잡으시면서 또한 구체적인 사실들은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그 다음 문제 또 이걸 말 바꿔서 말장난 문제가 또 나올 거니까. 아셨습니까? 어쨌든 이번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또 이제 조금 안 좋았던 분들은 다시 한번 국사 공부를 제대로 하는 의미에서 자, 이 강의를 준비했고요. 늘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선우빈이었습니다.